여러분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입니다. 실기 핵심 요약 이제 세 번째 시간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이해하실 거 이해하시면 답이 이제 보일 거고요. 자, 핵심 요약은요 복습입니다. 그래서 매우 빠릅니다. 이해하고 암기가 안 되면 화면 정지, 이전 강의 찾아 꼭 확인하는 습관 가지시고요. 그쵸? 네. 이번 시간에는 이해가 필수인 겁니다. 이해 필수. 그리고 암기 한 20%, 이해는 80%,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증감연산자입니다. 이 증감연산자를 모르게 되면 뭐 답은 없어요. 네, 정보처리 기능사 답은 없습니다. 그죠? 이해하셔야 되고 표현 방식 세 가지 이해하세요. i는 i 플러스 1, i 플러스는 1, 뿔뿔 i 뿔뿔. 그래서 하시고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대입 연산자하고 프린트문에서 반드시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위 연산인지 후위 연산인지 딴 데는 관계없어요. 여기처럼 완벽하게 단독으로 문장이 수행되면 전이든 후이든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관계없지만 대입 연산자 프린트 문제에서는 반드시 전위 연산 후위 연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거는 결과 똑같다 그랬죠. 자, 요거 답.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 문장에서 나올 때마다 강조지만 여긴 띄어쓰기가 있고 여기는 없고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구분하시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뭔지는 이전 강의에서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자기가 본인 이거 그대로 보시고 답 한번 맞춰 보시는 습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포문이에요. 포문 이거는 그냥 첫 번째는 포문이고요. 두 번째 거는 중첩 포문이 되겠죠. 중첩 포문. 그래서 자, 포문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네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여기에 보면 요거 초기 값이고요. 이거 뭐였었죠? 네,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증가값이었어요. 증가값. 최종값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최종값은 요 중괄호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최종값까지 해서 여러분이 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 증가값,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값까지 여러분이 네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이 문장은 네, 어떻게 문장을 했었죠? 썸은 썸 플러스 j라는 문장을 수행하는 거였습니다. 뭐 여러 개의 문장이 아니고 하나의 문장일 때는 중괄호 생략해도 됩니다. 그쵸? 중괄호 생략해도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j는 1부터가 아니라 0부터다. 이런 문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1부터 시작하는지 0부터 시작하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등호도요. 작거나 같다는지 작다는지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꾸로요. 크거나 같다, 크다. 이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증가값도 대부분 포문에서 예제를 보면 J 뿔뿔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해서 이식 증가한다는 문장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셔야 되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 중첩 포문에 대해서는요. 위에 거 똑같아요. J는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9까지죠. 일식 증가니까 몇 번 수행되는 거예요? 9번이 수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장은 9번 수행되는 문장이에요. 그 안에서 또다시 포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일 때 그러면 K, J가 1일 때 K는 어떻게 돼요? K는 역시나 1부터 9까지 1부터 시행돼요. J가 2일 때 K는 1부터 9까지 수행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특히 이렇게 숫자가 커지게 되면 이 문제에 요거에 합을 묻는 것보다는 이 문장이 몇 번 수행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죠. 몇 번 수행될까요? 야, 이게 9번. 이것도 9번. 그러면 몇 번이야? 9, 9, 81. 둘이 곱한 거하고 똑같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겠죠. 중첩 이 포문에서는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하고 do while문이 있어요. while문 안에 조건을 집어넣어요. 이게 참이면, 참이면, 0이면 거짓인 거고 0이 아닌 숫자가 오게 되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 문장 하는 거고요. do while문 하게 되면 do는 뭐뭐 하다. 그리고 조건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차이는 얘는
최소 0번을 수행합니다. 0번에서 수행하는 거고 얘는 최소 1번을 수행해요. 최소 1번을 수행한다.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while문하고 do while문의 차이점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 이게 한번 출제됐었는데요. 스위치 케이스문 자, 여기 x 값에 따라서 케이스를 미리 정해 여기는 두 가지 정도 지금 미리 정했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디폴트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디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이 디폴트 문장도 단어도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장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그래서 이 케이스문,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될 게 이 x 값에 따라서 내가 미리 설정한 x가 1이면 1로, x가 2면 여기로 가더라.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뭐 x가 만약에 3이 나왔다, 4가 나왔다, 1과 2가 아니었다라면 디폴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뭐 기본적인 문법은 여기 케이스문에는 콜론을 붙입니다. 콜론 디폴트도 여기다 콜론이에요. 나머지는 다 세미콜론이고요. 그 다음에 자 케이스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브레이크문. 케이스 2문장에 브레이크문이 있었죠. 자 이거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문장이 생략된다로 시험에 만약에 나왔다면 이거 오류인데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여러분 다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x가 1이었다 1을 줬는데 자 케이스 요문에 브레이크문이 없어요. 여기에 브레이크문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결과 나오냐면요. 정보 처리 기능사라고 해서 그냥 이대로 출력돼 버립니다. 자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뭘 만나면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요 x 값에 따라서 혹시 x가 뭐 ch야 문자형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케이스 a 뭐 a면 케이스 a면 소문자 a면 여기로 하는 거죠. 나머지 디폴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 자 비트 연산자 심심치 않게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트 연산자가 나와 6개인데요. 6개인데 이렇게 종류를 좀 나눠봅시다. 그래서 이 시프트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여러분 직관적이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비트열에서는 0이 추가되는 거고요. 버림. 자, 이거는 나누기 2가 됩니다. 5를 가지고 해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10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2.5가 되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리더라.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 4개가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8421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8421 왜요? 자, 비트 연산이라는 것은 보통 10진수로 주어지게 돼요. 10진수로. 방금 했던 시프트 연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굳이 방 바꾸고 아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10진수를 이진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진법으로 바꿔야 되고 그 상태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진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10진수로. 그때 요때 두 번 다 뭐가 필요한 거죠? 8, 4, 2, 1만 외우고 계시면 되고 뭐 좀 더 16, 32 뭐 이렇게 외우시면 요거 바꾸는 게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8, 4, 2, 1. 그래서 요거는요 아주 쉽게 나오는데 요게 나오면 가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비트 연산 결과 음수가 나오면 2의 보수로 저장할 때만 2의 보수로 저장합니다. 이거 꼭 좀 한 번 더 예전 강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비트 연산자. 자, 나머지 연산자 여러분들 나머지 물어보시면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던데 자 나머지 연산하고 나머지 자 5 나누기 3 5 나누기 3 이렇게 쓸까요? 초등학교 배웠던 것처럼 5 나누기 3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 1.66이라는 얘기는 실수형, 플로실로 선언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정수형으로 선언하려면 이걸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1로 나오는 거고요. 이때 나머지는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과 나머지는 반드시 구분하세요. 정수형일 때는 1, 나머지 2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실수형일 때는 그냥 나머지라는 개념은 없죠. 1.66까지 나눠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눈 수가 만약에 2였어요. 다른 수도 아니고 2였으면 자 홀수와 짝수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모듈러스 2 모듈러스라고 해서 나머지 연산 구할 때 유효연산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 그래서 5는 홀수가 되는 거고 6은 짝수 해석 방법만 달리할 수도 있죠. 나머지가 1이 아니면 짝수
0이 아니면 홀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반드시 요 내용도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if는 하고 조건 연산자예요. 자, if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만약에 뭐뭐 하면 그래서 그 조건이 맞으면 요걸 수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 처리 문장 2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로 지금 여기 약간 예를 들었는데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냐로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은 항상 yes나 no만 대답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아마 그럴 거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요도 안 돼요. 자, yes, no. 그래서 yes라면 x, no라면 y.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if면 되는 거고요. 자, if면 이거 하나, 둘, 셋, 네 줄이에요. 근데 네 줄 너무 많잖아요. 그걸 한 줄로 줄여보자 했던 게 사망 연산자 또는 조건 연산자라고 하는 게 기출문제에서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 여기다가 조건에 여기다가 써주면 되죠. result 여기죠. 네,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네. 여기 처리 문장에다가 result는 x,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sult는 y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거 대신에 요겁니다. 자, 네 줄 쓰는 것보다 한 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리절트라는 것은 어떻게 될 거냐? x가 y보다 크니? 물어봤어요. yes가 되면 x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no가 되면 y를 집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이런 구조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리절트가 너무 안보다 크냐? 자,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변수만 오는 게 아니라 수식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식도 올 수 있고 프린트 문장도 올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 호출 파트가 나오는데요. 자, 함수 호출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C 언어가 됐든 파이썬 아직 안 나왔고 자바가 됐든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C 언어가 됐든 파이썬 자바가 됐든 이 메인 함수로 이루어지는 게 간단한 게 가장 간단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메인 함수가 있고 함수를 호출하는 문제죠. 물론 메인 함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를 먼저 찾은 다음에 메인 함수를 좀 보시고 함수를 호출했어? 그러면 제어권이 함수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잠시는 요 메인 함수를 잊으세요. 그리고 나서 함수에서 열심히 뭔가 하다가 조건이 맞아 return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 다시 제어권을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함수 호출은 함수 호출했어? 일로 갔다가 이렇게 넘어와요. 이때 넘어올 때 인수 전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인수 전달자 있을 요거 한번 보시고 리턴 할 때 리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요거 살펴보시면 함수 호출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시험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뭐 합격률을 좀 떨구고 싶다. 그러면 재기 호출이라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낼 겁니다. 재기 호출. 왜? 기본 함수보다는 재기 호출 함수가 좀 까다로워요. 이해를 반드시 하시면 까다로운 것도 없습니다. 기능사 시험에서 재기 호출 이렇게 복잡한 문제 내지는 않거든요. 자, 기본 함수에서 함수 호출했어요. 그죠? 그러면 제어권이 함수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아까 일반 함수는 그냥 리턴 하게 되면 다시 일로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시 함수로 호출해요. 누가? 제가 함수로 자기 자신이 또 나를 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또 자기 자신에서 함수를 또 다시 호출하는 거죠. 조건이 맞으면 리턴 할 때, 네, 마찬가지예요. 리턴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리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돌아왔던 여기 문장이죠. 두 번째 왔던 거 이렇게 해서 리턴하고 또 다시 나를 호출한 거 리턴하고요. 또 다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재기함수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출 문제 몇 개 좀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이 재기함수가 나오겠다 하면 시간은 우리가 90분 시험이잖아요. 90분 시험이니까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시간이 많다 되면 여기서 함수 호출했죠. 이거 그대로 써 있는 거 푸시면 되고요. 여기서 함수를 호출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 쓰세요. 함수, 그렇죠? 수식, to, 함수 호출, return 쓰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함수 호출했다. 그러면 다시 또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들이 늘어지는 게 쭉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에 맞아 리턴하게 되면 나를 부른 대로 귀와 그쵸? 리턴하면 되고 나를 부른 대로 리턴하면 되고 나를 부른 대로 리턴하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함수 호출 문제는 좀 쉽게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배열입니다. 배열. 배열 구조에 보시면 자, 인덱스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0번부터 시작한다.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5개를 선언하면 A에 5로 선언하게 되면 선언할 때요. 그러면 끝자 수는 4가 됩니다. 왜?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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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죠. 그래서 포모나하고 같이 이어서 쓰는 중복해서 연합해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플러스 1씩 증가하더라.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마이너스 1씩 감소하더라.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이너스 1 감소하더라. 여러분들 좀 배열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스캔F 하게 되면 배열이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 인퍼센트 이 기호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이게 주소값 A 번지가 가리키는 주소죠. A 변수 A가 가리키는 주소값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반드시 붙는데 배열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래서 C 언어가 아직까지 뭐 대중 전 세계적으로 C 언어죠. C 언어 자바도 나오고 있고 파이썬도 나오고 있지만 C 언어가 아직까지 견고한 이유는 역시나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C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포인터고요. 네, C 언어 박사가 되는 경우도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를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맙시다. 기능사 시험이니까. 자, A는 20, A라는 변수를 20으로 잡았어요. 자, int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는 보통 이렇게 선언합니다. 얘는 A가 되겠고 얘는 B가 돼요. 자, 이 문장을 보세요. 자, 이게 가리키는 값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이 문장부터 봐야 되죠. 자, 이 문장은 뭐예요? 자, 여기서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A가 가리키는 주소값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값을 10을 더해라. 그래서 이 30이 되는 거죠. 자, A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안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문장에 보시면 A는 어떠한 것도 안 자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 값이 어떻게 바뀌어요? 잘 보세요. A 값 인쇄하세요. A 값은 얼마가 인쇄해야 돼요? 30. 자, 포인터 B가 가리키는 값도 역시 30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포인터 변수예요. C에만 있습니다. 다음, 자, int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잡아주고 P라는 변수를 잡아줬어요. 그래놓고 배열 변수는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5개 0번부터 4번까지 0, 1, 2, 3 이게 A라는 배열이죠. 자, 이때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체 P 플러스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뭐 빼먹었을까요? 여기서 하나 빼먹었어요. 뭐 빼먹었어요? P는 A가 빼먹었죠. 네, A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네, P는 A라고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첫 번째 방울이 연결해 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나. 첫 번째 방에 이것도 하나 더 넣어주겠네요. 1, 2, 3, 4, 5가 들어가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자, 이렇게 되면 P 플러스 1이에요. P 플러스 1이라는 얘기 먼저 도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주소값을 하나 더 이동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시키면 두 번째 방. 주소값은 1번째 방인 거고요. 개수 딸 때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이 주소를 가리킵니다. 이게 주소 가리키는 거 얼마예요? 2가 되겠죠. 2.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는 뭐죠? 아이고, 이거 계산할 때 좀 예제를 잠깐 들면서 잘못 들었네요. 얘를 이렇게 듭시다. 얘를 이 똑같은 값을 들을까요? 자, 똑같은 값을 들게 되면 이거에 대해 가리키는 값에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그러니까 요 값을 가리켜 줄 겁니다. 요 값을. 얘는요. 이 값에다가 얼마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 값을 먼저 2를 찾고 거기다 1을 더하니까 3을 출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포인터 변수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강조 드릴 거 스캔F 문장입니다. int jk가 있는데 float aa 그 다음에 이것만 배열로 선언되어 있죠. 자, 스캔F 캐릭터 문자 받습니다. 이거 D네요.
이거 T예요. 이거 T, IoT 오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캔F 받을 때 C and CC, 그쵸? 캐릭터 문자 받을 때 C로 받아야 되고요. 이때 주소값 붙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D로 받을 때 주소값 반드시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D는 뭐예요? 10진수로. 만약에 10으로 입력, 10이라고 입력 똑같이 입력했다 하더라도 얘는 10진수로 받았고요. 얘는 몇 진수죠? 네, 10, 8진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거로 바꾸게 되면 8진수로 고치면 1, 2가 될 겁니다. 8진수. 얘는 8진수고요. 얘는 10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된다는 거 하시고, 플롯 실수형일 때 이렇게 되고요. 다만 DD는 뭘로 돼 있죠? DD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열이죠. 배열이기 때문에 인퍼센트가 생략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출력문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출력문에서 10 플롯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자, 프린트 10진수 J는 %T 그냥 그대로 10진수니까 10을 인쇄하겠죠. 근데 얘는 5로 인쇄를 해. 이건 뭐죠? 8진수 인쇄를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진수로 하게 되면 1, 2가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 요거 들어갈 문장 다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전체 8자리 중에서 2자리는 소수점 이하로 표시해라. 전체 8자리를 확보했는데 소수점은 몇 자리? 네, 2자리니까 1, 5, 12.53. 나머지 것들은 버려버리고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하시고요. 그 다음 프린트 문장에서 마이너스 10, 숫자를 쓰게 되면 자릿수 확보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에서부터입니다. 자, 10자리를 쭉 확보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코리아라고 쓰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고 띄어쓰기 한 칸에 아무것도 없고 띄어쓰기 한 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또 10자리를 확보하래요. 10자리 확보했죠. 10자리를 확보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코리아라고 해서 네, 코리아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래밍 핵심 요약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문제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문제를 직접 풀어 보시고요. 답은 맨 마지막에, 중간중간 답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풀이 과정 보셔도 안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제 완전히 푸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신이 한번 맞았는지 비교하시고요. 틀린 경우는 또다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철저한 이해가 바탕이 돼요. 네, 철저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